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6개월 만에 이혼 서류 도장을 찍은 초고속 이혼을 한 여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 6개월 만에 이혼했다고 하면 저도 몹시 놀랄 것 같아요.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기에 반년도 안 돼서 이혼을 했을까 싶겠죠. 저도 제가 그런 초고속 이혼의 주인공이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자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끄럽거나 창피하지도 않습니다. 저와 제 인생을 위해 빠르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고 남들 눈 때문에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 참았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랑해서 한 결혼이긴 하지만 막상 결혼해보니 제 생각과는 많이 달랐고 이해할 수 없는 일 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정신승리하며 꾸역꾸역 참고 억지로 이해하며 살아봤자 저만 속 터지고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내린 결론이었고 제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짧은 결혼 생활 동안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빠르게 정리를 했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남편과는 1년 반 정도 연애를 했어요. 저는 대학 졸업 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가 뒤늦게 취업으로 방향을 바꿨기에 취업은 늦은 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졸업 후 바로 회사에 취업을 했고 6, 7년 정도 일을 했었어요. 남편은 직장생활 기간이 제법 긴 편이라 모아놓은 돈도 제법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결혼 준비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니 남편이 여지껏 모아둔 돈은 1,000만 원이 전부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치가 심하거나 무료욕이 많은 것 같지도 않았는데 생각보다 돈을 너무 못 모았다 싶었거든요. 여자친구였던 저한테 특별히 많이 쓰는 편도 아니었고 데이트 비용을 전부 남편 쪽에서 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도 왜 월급과 연차에 비해 모은 돈이 많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가만 지켜보니 쓸데없는 돈이 줄줄 새는 편이더군요. 거창하고 큰 걸 사는 건 아닌데 정말 자잘하고 꾸준하게 물 쓰듯 돈을 쓰는 사람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건 모아둔 돈은 별로 없었지만 결혼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시댁에서 신혼집 전세금을 도와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때 당시 저희는 빌라로 들어가기로 했고 전세금은 2억 정도였는데 그 전세금을 시부모님이 지원해 주신다고 했었기 때문이죠. 남자 쪽에서 집값을 해오는 거다 보니 저는 혼수 비용을 내게 되었고요. 시댁에서 전세금을 도와주셨다 보니 당연히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결혼할 땐 집이 가장 큰 문제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해결해 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것부터가 이 잘못된 결혼 생활의 시작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님은 자기들이 신혼집을 해주시는 거니 결정권도 어머님이 가지실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댁 근처에 어머님이 미리 받은 집을 하라고 아예 못을 박으셨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과 제 직장의 중간쯤에 있는 동네로 구하고 싶었는데 어머님은 무조건 시댁 근처에 어머님이 받은 집을 구해야 된다고 하신 거죠. 그 집은 직장과 거리가 멀기도 해서 출퇴근이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시댁과는 같은 동네라서 걸어서 5분에서 10분 거리였어요. 시댁이 이렇게 가까워도 괜찮을까 염려가 됐죠. 하지만 집을 해주시는 어머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결정을 하셨으니 저도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니다 싶었으면 제 의견을 좀 더 확실하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예비 시댁이고 예비 시어머니다 보니까 왠지 위축이 돼서 제대로 말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집값을 내주시는 거니까 말을 따라야 된다는 압박도 있었고요. 하여튼 그곳으로 신혼집은 정했는데 어머님이 혼수까지도 목록을 어느 정도 해주셨더군요. 어머님이 요즘 가전을 다 아시는 건 아닐 텐데 나름 최신형 고급 가전과 브랜드 가구로 목록을 짜오신 거예요. 나중에 남편한테 들어보니 신우가 목록을 뽑아왔다는 것 같았죠. 아무래도 제가 혼수를 전적으로 하기로 했다 보니 일부러 비싼 품목으로만 준비를 하신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저도 쓰는 거 좋은 물건 쓰는 게 좋으니까 어머님이 주신 목록에 맞춰 혼수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고 초반에는 아무 문제 없고 좋았어요.
남편과 신혼 초에 조금 투닥거리긴 했어도 심각한 일은 아니었고 그냥 아예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면서 겪는 작은 갈등 정도였습니다. 금방 화해하기도 했고요. 남편과 저만 두고 보자면 여느 신혼부부와 다름없었고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3개월이 지나가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왜냐고요? 그때부터 어머님이 저희 집을 마치 당신의 집이신 양 대놓고 드나들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3개월까지는 봐주기라도 했다는 것처럼 3개월이 끝나자마자 2, 3일에 한 번씩 찾아오시기 시작한 거죠. 초반에는 그나마 연락이라도 하고 오셨지 그것도 좀 지나니까 아예 비번 달라 하셔서 알아서 문 열고 오셨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낮에는 집에 없긴 하지만 시어머니가 2, 3일에 한 번씩 불쑥불쑥 오신다는 건 꽤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었어요. 어쩔 땐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소파에 앉아 계실 때도 있고 주말에 늦잠 자고 나왔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주방에서 나오실 때도 있었으니까요. 제 집에 예측할 수도 없이 어머님이 불쑥불쑥 나타난다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모릅니다. 집이라도 편하지가 않은 거죠. 게다가 그냥 오시기만 하면 말도 안 합니다. 신혼집을 어머님이 해주셨다는 이유로 저희 집에 있는 건 숟가락 하나까지도 다 간섭하고 참견하고 잔소리하셨거든요. 결혼 전에도 어머님이 성격이 좀 특이하신 것 같은데 괜찮을까 살짝 염려는 됐었는데 막상 결혼해보니 제 생각 이상이더군요. 정말 너무 힘들고 미치겠더라고요. 어머님은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꼬투리를 잡으려는 눈치였죠. 어머님의 잔소리 융단 폭격은 오로지 저의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학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 점심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을 하고 돌아옵니다. 저는 여느 직장인처럼 9시 출근, 6시 퇴근이고요. 그렇다 보니 어머님도 일부러 저 퇴근할 시간에 맞춰서 오시고 남편 오기 전에는 가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가 맘에 안 들어도 저한테만 잔소리를 퍼붓고 싶다. 우리 아들은 퇴근하고 와서 피곤하니 쉬게 해주고 싶다. 이거였습니다. 냉장고 뒤져가면서 너네는 도대체 뭐 해먹고 사냐? 왜 전해준 반찬이 안 줄어드냐? 이거 우리 영준이한테 안 주느냐? 잔소리를 하시고 냉동 돈가스나 간식으로 먹는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트집을 잡으십니다. 이런 얄궂은 음식 우리 아들 주지 말라고요. 솔직히 냉동 음식들 저보다는 남편이 더 좋아하고 마트 가면 꼭 쟁여오거든요. 그런데도 저한테 남편 음식을 이렇게 챙기느냐며 한숨을 쉬시면서 뭐라고 하십니다. 어머님이 본인이 챙겨준 반찬 먹이라고 하시지만 정작 어머님 아들은 어머님이 주신 반찬 잘 먹지도 않거든요. 먹기 싫대요. 근데 아시는지 모르는지 애먼 저만 잡으시는 거죠. 음식만 그런가요? 집에 인테리어 소품 하나를 사도 이런 건 뭐하러 사느냐, 지저분해진다, 보기 싫다, 먼지 쌓인다 등등 하나하나 다 집어가며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퇴근하고 녹초가 된 몸으로 집에 왔는데 어머님 잔소리 폭격까지 듣고 있으려고 하면 머리가 울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 어머님은 이 집이 결혼한 아들 집이라는 생각이 없으신 건지 자기 집 마냥 드나들어서 아무거나 만지고 뒤지고 저희 안방에 들어와서 화장대 뒤지고 서랍 뒤지고 제 화장품들까지 보시면서 이건 왜 새로 샀네, 이건 왜 샀네 하십니다. 화장품만 그러나요? 옷방에 걸어둔 옷에 가방까지 참견을 하세요. 그런 것도 너무 힘들었지만 그중 가장 힘든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만지고 뒤지시는 것도 모자라 제 물건을 함부로 갖고 가시는 문제였습니다. 주방용품 중 본인이 마음에 들거나 필요한 게 있으시면 그냥 들고 가세요. 똑같은 거 사드린다고 하면 네가 다시 사라고 하고 들고 가시는 거죠. 어쩔 땐 말도 안 하고 들고 가셔서 없어진 걸 한참 뒤에 알 때도 있습니다. 새로 산 화장품 리필이라던가 수건통, 티스푼 세트를 들고 가신 적도 있어요. 저 이 얘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하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없이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행동을 왜 하느냐며 아무리 그래도 그런 사람이 어딨냐는 겁니다. 어딨긴요. 여기 있죠. 제가 당해보니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얘기 안 해봤냐고요? 해봤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요. 처음에는 좋게 말씀드렸죠. 어머님,
어머님 말씀 알겠는데 저희 집이고 제가 잘 정리하고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물건은 필요하신 거 있음 제가 사드릴게요. 말씀만 하세요. 라고 애둘러서 말씀도 드려봤고요. 그래도 계속 찾아오고 뒤지고 참견하시고 들고 가시니까 직설적으로도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 좀 불편하고 힘들다고요.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내가 못할 말이라도 했느냐, 네가 살림이고 돈 관리고 너무 엉망으로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도와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거 고깝게 생각하면 절대 돈 못 모은다. 그리고 물건도 가족끼리 나눠 쓸 수도 있는 건데 너무 유난 떨지 마라. 사람을 뭘로 보느냐, 이러면서 더 난리가 납니다. 제가 한마디 하면 어머님은 10마디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엄청 까랑까랑 듣기 싫은 목소리로요. 그렇다 보니 저도 너무 지쳐서 대꾸 안 하고 그냥 내내 할 때도 있습니다. 남편한테도 수도 없이 말했죠. 남편은 처음에는 미안하다, 엄마가 좀 그런 면이 있다, 이해해줘라, 내가 말하겠다 라며 듣는 척이라도 하더니 나중에는 제가 어머님 말만 꺼내도 자기가 더 듣기 싫은 표정으로 자리를 자꾸 뜨는 겁니다. 본인도 자기 엄마가 이상한 거 알면서 그냥 저만 참길 바라는 거였죠. 남편도 자기 엄마한테 그만하시라고 말을 해줄 상황도 아니었고 저 혼자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왜 저러실까 고민도 많이 했죠.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고 생활비는 반반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쓰고 관리하고 터치하지 않기로 했고요. 그렇다 보니 엄밀히 제가 쓰는 건 다 제 돈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자기 아들 번 돈으로 제가 흥청망청 쓰고 다니기라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새로 산 걸 보기만 하셔도 인상부터 쓰시면서 저한테 잔소리를 하시고 저 몰래 물건도 자꾸 들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이 돈 벌어서 샀으니 내 거 아니냐라는 생각으로요. 하지만 제 입장에선 참 어이가 없죠. 누가 보면 남편은 돈 한 푼 안 쓰고 알뜰하게 벌고 모으는데 저만 이것저것 사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남편은 자기 취미생활에 돈을 엄청 써요. 게임하는 데도 많이 쓰고 피규어 모으는 데도 많이 씁니다. 컴퓨터도 게임을 하려면 고사양이어야 된다고 전문가용으로 엄청 비싸게 장만하고 게임 장비도 비싼 것만 사고요. 새 제품 나오면 돈 아끼는 거 없이 막 써댑니다. 그런데 웃긴 게 어머님은 남편이 뭔가 새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 안 하세요. 아시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 거죠. 남편이 100만 원짜리 게임 장비를 사는 건 아무 말 안 하시지만 제가 3만 원짜리 립스틱을 사는 건 노발대발 하시는 겁니다. 왜 있는데 새로 사느냐고 뭐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저 생각했던 용돈이나 생활비에 맞춰서 필요한 것만 사지 사치하거나 쇼핑하는 데 취미가 있지도 않아요. 명품 가방도 딱 2개가 있는데요. 2개 중 하나는 제가 월급 모아서 산 건데 매일 출근할 때 잘 들고 다닙니다. 비싸게 주고 사긴 했어도 아주 마르고 닳도록 잘 쓰고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엄마가 저 결혼할 때 선물로 사주신 건데요. 이건 잘 안 쓰고 장롱에 고이 모셔두었습니다. 고가의 명품이기도 하지만 가방 자체가 너무 각 잡힌 스타일이라서 평소에 자주 들기에는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이나 행사같이 격식 있게 옷을 입을 때만 주로 들고 평소에는 장롱 안에 보관해두고 있습니다. 자주는 안 써도 엄마가 주신 거고 아끼는 가방이다 보니 틈틈이 꺼내서 가죽 클렌저로 닦고 관리도 해주고 있고요. 명품 가방도 그게 다고 옷도 그냥 아울렛에서 세일할 때 저렴하게 티셔츠나 편한 슬랙스 바지 사서 돌아가며 입습니다. 출퇴근할 때 주로 입고요. 어머님은 제가 대단한 사치라도 하는 것 마냥 호들갑을 떠시며 뭐라고 하시지만 사실 제 친구들은 저보고 돈 좀 쓰라고 할 정도로 필요하지 않은 곳에는 잘 안 쓰는 편이거든요. 시댁에서 신혼집을 도와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전세다 보니 언젠가는 저희 집을 장만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 나름 열심히 모으려고 마음을 먹었고 필요한 데 아니면 잘 쓰지도 않습니다. 제 딴에는 나름 알뜰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은 자꾸 저를 사치를 일삼는 여자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머님과의 갈등 그리고 남의 일인 양 모른 척하는 남편 때문에 결혼을 잘못한 걸까 후회도 되고 극도의 스트레스도 점점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우도 결혼을 할 거라고 만나고 있는 남자를 정식으로 소개시켜준다는 겁니다. 시댁으로 오기로 했고 저와 남편도 갔죠. 신우에게 남친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직접 얼굴을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어머님 말로는 인물도 좋고 집안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또 남자도 대기업 다녀서 능력도 좋은데다 성품도 엄청 좋답니다. 어머님이 예비사위 자랑을 엄청 하셨는데 저는 속으로 그렇게 괜찮은 분이 우리 신우를 만난다고 했죠. 우리 신우는 대학원생이고 얼굴은 미인이에요. 남편 말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눈하고 코하고 싸겠다는데 딱 봐도 미인입니다. 하지만 얼굴만 미인이면 뭐하나요? 성격도 어머님이랑 똑같고 엄청 얄밉습니다. 시어머니보다 얄미운 신우가 딱 저희 신우거든요. 그 예비 사위라는 분은 예비 장모님이 될 저희 어머님이나 신우의 진짜 모습은 아나 모르겠네 싶었습니다. 예비 장모님이라는 사람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아들 집 쳐들어와서 물건 해집고 잔소리 폭격하죠. 아내 될 사람은 시집 잘 가고 싶어서 대학원생 하는 거라면서 대학원 졸업 전에 취직할 거라고 돈 많은 남자 물어서 결혼할 거라는 소리를 밥 먹듯이 하면서 양다리 걸치며 남자들 만나고 다녔고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만나다가 그 예비사위라는 분으로 결정을 한 것 같긴 하지만요. 물론 그 예비사위라는 분은 모르겠죠. 그 앞에선 어머님은 얼마나 고상하고 점잖은 모습으로 있을 테며 신우는 얼마나 참하고 얌전한 모습만 보였겠나요. 하여튼 그 남자는 신우가 그토록 원하고 찾던 괜찮은 신랑감인 듯 했습니다. 본인 능력도 괜찮고 집안도 좋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당일날 신우와 신우 남자친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신우 남자친구는 제가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신우 남자친구도 저를 보고 잠깐 생각하더니 곧 알아보더라고요. 예전에 영어 동아리 선배님 맞으시죠? 하는 겁니다. 저는 웃으면서 맞다고 그랬어요. 신우 남친과 저는 같은 학교 동아리 선후배였던 겁니다. 같은 대학교라는 건 남편 통해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아는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근데 얼굴을 보니 제가 영어 동아리 활동할 때 있었던 후배 중 한 명이었던 거였죠. 개인적으로 친했던 사이는 아니고 인사 정도만 주고받는 사이긴 했지만 누군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아는 체를 하니까 시어머니가 어떻게 아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학교 동아리 선후배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처음엔 반가웠다가 나중에는 얘가 우리 신우랑 결혼한다는 남자구나. 이런 우연이 다 있네 생각했죠. 그러면서 한편으론 신우가 진짜 남자를 잘 물었구나 싶기도 한 겁니다. 왜냐면 막 친하진 않아도 대충 어떤 앤지는 아는데 대학 다닐 때도 착하고 친구들도 많고 인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남편이 저한테 대학 다닐 때 어땠느냐 물어보길래 평판 괜찮았다고 대답하기도 했죠. 하여튼 그렇게 알게 되고 이제 가족이 될 사이다 보니 서로서로 연락처도 주고받았습니다. 종종 볼 거니까 다 같이 친하게 지내자고요. 어머님 저한테는 그렇게 잔소리 폭격을 날리시면서도 예비 사이는 너무 좋아하고 아들보다 더 챙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며느리와 사이라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나 싶을 정도로요. 저도 속으로 어머님한테 참 서운하다 싶었는데 그 뒤에 어머님과 제가 부딪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 오랜만에 주말에 친정에 갔던 날 엄마가 백화점 가는 길이라고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나섰는데 엄마가 맨날 후줄근한 티만 입고 다니지 말고 예쁜 것 좀 입고 다니라고 원피스를 하나 사주셨죠. 조금 비싼 브랜드의 제품이긴 했는데 혹시 이것도 집에 놔두면 시어머니가 트집 잡지는 않을까 약간의 염려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예쁜 원피스 선물을 받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갖고 와 장롱에 잘 걸어놨었습니다. 맨날 출퇴근만 하다 보니 따로 입을 일은 잘 없어서 깨끗하게 보관만 해두었죠. 그런데 한참 뒤에 별 생각 없이 신우의 SNS를 들어가 보게 되었는데요. 신우의 사진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신우가 데이트를 하는 사진을 올렸는데 신우가 입고 있는 원피스가 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처음엔 신우도 같은 걸 샀나 싶으면서 한편으론 설마 싶더라고요. 그래서 장롱으로 가서 제 원피스를 꺼내본 거죠.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사서 한 번도 안 입은 원피스인데 옷이 구겨져 있고 소매 부분에 음식 얼룩 같은 게 묻어 있는 거예요.
제가 입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묻었다는 건 신우가 입은 옷이 제 옷이라는 뜻이겠죠. 어머님이 저 몰래 갖고 갔을 테고요. 그걸 보는데 너무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전에도 사소한 물건들 들고 가시는 건 알았고 스트레스 받기는 했는데 엄마한테 선물 받은 한 번도 입지도 않은 원피스에 얼룩이 묻어있는 걸 보고 저도 기분이 너무 나쁜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따졌어요. 어머님, 혹시 제 원피스 아가씨한테 입으라고 주셨다가 다시 갖고 오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저 새로 산 원피스요. 그거 아가씨가 입었던데요? 얘 뭐라는 거야? 그건 미영이 거겠지. 라면서 시치미를 떼시는 겁니다. 어머님이 아가씨 입으라고 갖다 주셨다가 도로 들고 오신 거 맞잖아요. 얘 생사람 잡지 마. 내가 언제 무슨 옷 말하는지도 모르겠다. 어머님, 증거 있어? 미영이가 옷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 옷 천진데 네 옷을 왜 갖다 줘? 그리고 내가 거지야? 미영이가 거지야? 네 옷 뭐 볼 게 있다고 들고 가냐고? 하면서 도리어 막 소리를 지르시고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럼 아가씨도 똑같은 옷이 있다고요? 있겠지. 내가 걔 옷을 어떻게 다 알아? 옷 살 때마다 나한테 허락받고 사겠니? 그럼 제가 들고 가 볼까요? 가서 똑같은 옷 있는지? 뭐라고? 야, 이게 듣자 하니까 어디 시어머니한테 너 내가 네 친구로 보여? 어머님, 뭔 대단한 옷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신우가 입었다 쳐. 옷이 달아서 없어져. 그까지도 누가 입으면 어떻다고 이렇게 쌩난리야. 어머님, 툭하면 남의 물건 말도 안 하고 갖고 가시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남? 너 남이라고 했니? 얘 아주 웃기는 애네. 그래, 입었다. 네가 안 입는 것 같아서 미영이 한번 입으라고 내가 갖다 줬다. 그게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야. 그거 저희 엄마가 주신 거고 저도 아낀다고 한 번도 안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뭔데? 그렇게 아가씨한테 잘 어울릴 것 같으면 아가씨한테 주세요. 대신 저는 새로 사주시고요. 뭐가 어째? 저도 너무 기분이 나빠서 따졌고 어머님은 화내면서 소리만 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당장 저희 집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저도 화가 나서 오시라고 말씀드렸죠. 잠시 후 어머님이 오시자마자 제가 옷 들고 와서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겨우 옷 가지고 이러는 거냐며 옷을 확 치우더니 삿대질까지 하면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고요. 무슨 일이냐길래 제가 자초지종 설명하는데 어머님이 옆에서 겨우 옷 가지고 시어머니를 도둑년 취급한다고 그까지도 내가 돈으로 준다고 화내시고 피해자는 전데 어머님인 도리어 울고불고 생 난리를 치시는 겁니다. 기분 나쁘고 화내야 될 사람이 누군데 말이에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한숨을 푹 쉬더니 저보고 곧 얼만데? 내가 줄게 내가. 그러는 겁니다. 뭐라고? 겨우 옷이 뭐라고 이렇게 난리야. 신우가 좀 입을 수도 있지. 한 번 입는다고 달아? 자기가 안 입는 거고 엄마가 옷이 예뻐 보이니까 미영이 한번 입으라고 갖다 줬나 본데 다시 갖고 왔으면 됐잖아. 내 말이 그 말이다. 얘 그렇게 안 입고 고 싫으면 너도 우리 집 와. 와서 미영이 옷 입고 싶은 거 입어. 가족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다. 나 참 치사해서. 그러면서 둘 다 도리어 저를 치사한 인간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 상황이 너무 기막힌데 두 사람이 똘똘 뭉쳐 저한테 뭐라고 하니까 제가 오히려 잘못한 것 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어머님 며느리 무섭다고 한바탕 난리치고 가버리시고 저는 남편과 2차전을 했습니다. 몇 번이나 말했지만 우리 집 함부로 들어오시는 것도 싫고 잔소리 하시는 것도 내 물건 뒤지는 것도 함부로 쓰고 갖고 가시는 것도 다 싫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게 뭐라고 그렇게 예민을 떠느냐고 저를 예민종자로 몰고 가더군요. 가족끼리 다 같이 쓰는 게 뭐 어떠냐고요. 남편도 자기 엄마랑 똑같이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아빠가 이 집에 와서 당신 컴퓨터니 피규어니 만지고 들고 가도 되느냐 했더니 그건 다른 문제랍니다. 옷이나 화장품 같은 건 같은 여자로서 어머님도 관심이 있지만 장인어른은 컴퓨터도 피규어도 관심 없지 않느냐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요. 말도 안 통하고 본인도 억지라는 걸 잘 알 것 같은데도 끝까지 우겨대는데 진짜 정남이 떨어지고 말도 안 통하고 이런 인간이었나 싶은 겁니다. 저는 그 일을 계기로 정말 남편한테 만정이 다 떨어졌고
저런 남편, 저런 시댁을 가족으로 여기고 계속 살 수 있나 심각하게 고민이 되었죠. 그 일로 어머님은 한동안 집에 안 오시는 듯 했는데 그건 좋았습니다. 다만 남편한테 너무 정이 떨어져서 이대로 계속 사는 게 맞는 건가 고민은 좀 하게 되었죠. 그러던 찰나 진짜 결정적인 일이 생긴 겁니다. 그날은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방 정리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장롱에 옷 정리도 좀 하게 되었는데 가방 관리도 할 겸 엄마가 준 명품 가방도 클리너로 좀 닦아놓으려고 꺼냈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겁니다. 가방을 컨버스 재질의 더스트백에 넣어서 보관했는데 꺼내보니 엉뚱한 다른 가방이 들어있는 겁니다. 원래 들어있던 명품 가방이 아니라 잘 안 쓰는 오래된 가방이 들어있었던 거죠. 제 명품 가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깜짝 놀라서 장롱을 찾아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알겠더군요. 어머님이 제 가방도 들고 가셨다는 걸요. 저랑 대판 싸우고 나서 그 뒤에 저희 집에 몰래 와서 들고 가신 건지 아니면 애초에 원피스 들고 갈 때 가방까지 들고 가신 건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에 없는 걸 보니 어머님이 들고 가신 게 분명했습니다.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라고요. 그래서 곧장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따졌어요. 어머님이 내 가방까지 갖고 가셨다. 왜 또 남의 물건 함부로 뒤져서 갖고 가시느냐. 진짜 미치겠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우리 엄마가 들고 간 거 맞느냐. 요새 거의 오시지도 않았는데 생사람 잡는 거 아니냐. 집에 없는 거 확실하냐고 도리어 따지더니 근데 왜 너는 자기 엄마 도둑 취급하듯이 말하는 거냐며 기분 더럽다고 더 흥분해서 따지는 겁니다. 도둑 취급이 아니라 도둑 아닌가요? 말도 없이 남의 옷이고 가방이고 들고 가버리는데 제가 가방 닦으려고 꺼낸 게 아니면 가방 들고 간 거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주인도 모르게 들고 갔는데 도둑이 아니면 뭔가요? 게다가 혹시나 제가 눈치챌까봐 다른 가방까지 넣어두는 치밀함을 보였는데 도대체 이게 도둑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지금 당장 시댁으로 쳐들어갈 거다. 너도 그리로 오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씩씩대며 시댁으로 가서 초인종 눌렀죠. 어머님은 툭 하면 저희 집 비번 누르고 막 들어오시면서 제가 초인종 누르니까 말도 없이 왜 갑자기 오느냐 따지시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서 어머님 말에 대꾸 없이 바로 신우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를 막아 세우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이냐고요. 어머님, 제 가방도 들고 가셨죠? 뭔 가방? 저희 엄마가 사주신 명품 가방요. 까만색 구찌 가방. 그거 들고 가셨죠? 제 말에 어머님은 왜 생사람 잡느냐 따지는 겁니다. 저는 직접 확인하겠다고 신우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신우가 방에 있었는지 나오더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아가씨, 내 까만 구찌 가방 들고 있죠? 네? 어머님이 주셨잖아요. 그거 돌려주세요. 신우는 떨떠름한 얼굴로 눈치를 보더니 방에서 들고 나오더군요. 역시나 들고 간 게 맞았던 거죠. 저는 가방을 확 뺏어서 봤는데 얼마나 막 들었는지 이미 모서리 부분 까지고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저도 아껴가며 중요할 때만 들던 가방인데요. 어머님, 안 들고 가셨다면서요. 이거 말하는지 몰랐어. 이거든 저거든 남의 물건을 왜 함부로 들고 가세요? 저번 원피스도 그렇고. 아휴, 그래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졌어. 네가 잘 밀지도 않는 것 같아서 좀 들고 갔다. 미영이가 사돈 어른들 뵌다고 하는데 전에 보니까 예쁜 것 같길래 미영이 들라고 빌려줬다. 근데 그거를 시댁에 이렇게 쳐들어와서 따질 일이니? 어머님, 이거 제 거잖아요. 왜 말도 없이 들고 가시냐고요. 제가 따지자 옆에 있던 신우까지 따지고 드는 겁니다. 언니 물건 써서 미안한데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 이러는 건 아니죠. 나도 진짜 화나려고 하네. 뭔데 우리 엄마한테 소리 질러요? 저번에는 내 원피스 들고 가더니 이번엔 가방까지. 진짜 너무들 하신 거 아니에요? 또 제가 모르는 거 있어요? 더럽고 치사해서 진짜. 갖고 가요 언니. 가방 그렇게 모시고 사는 거 진짜 없어 보여요. 들려고 산 거 아니에요? 내가 모시고 살든 들고 살든 뭔 상관인데요. 어머, 말하는 것 봐. 저 싸가지 봐라. 야, 너 가방 들고 가. 그렇게 신우와 어머님과 옥신각신하는데 남편도 들어오는 겁니다. 남편 들어오자마자 신우는 일러바치고요. 오빠 와이프 왜 저래? 가방 좀 빌려들었다고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난리야. 뭐? 오빠 와이프? 그래, 네가 먼저 우리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난리쳤는데 내가 새언니 취급해줘야 되니? 저는 너무 기가 막힌데
그 와중에 남편은 저보고 그냥 집에 가자고 당기는 겁니다. 쪽팔리다면서요. 저 진짜 너무 기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꼴딱꼴딱 넘어갈 지경이었죠. 3명이서 제가 야박하고 치사하게 군다고 몰아가는데 그 자리에 계속 있다가 진짜 환장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가는데 이거 더 볼 것 없다. 그냥 이혼해야겠다. 이 인간들이랑 더 이상 지내고 싶지 않다. 결심이 명확히 들더군요. 그렇게 집으로 오자마자 저는 제 짐 챙겼습니다. 챙기는 도중 남편이 들어와서 왜 이러느냐 난리치는데 싹 무시하고 제 짐 챙겨서 바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택시 타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갑자기 짐 싸들고 친정 가니까 엄마 아빠도 놀라시고 저는 울면서 자초지종 말했죠. 얘기 듣는데 저희 엄마 아빠도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엄마 그 자리에서 바로 저희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한바탕 싸우셨고요. 왜 남의 물건 자꾸 훔쳐가느냐, 내가 내 딸한테 사준 물건 뭔데 들고 가느냐, 당신 딸 거는 당신이 돈 주고 직접 사줘라, 도둑이냐 뭐냐 하고 시모도 도둑이라는 말에 급발진해서 소리 지르고 나중에는 엄마랑 욕까지 하면서 싸우시는 거 아빠가 겨우 말렸습니다. 엄마 아빠도 분통 터져 하시고 저도 너무 죄송하고 속상하고 엄마 아빠도 길게 볼 것도 없이 그냥 갈라서라고 저런 미친 집구석이랑 계속 지내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하셨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이 전화가 와서 저에게 따지는 겁니다. 겨우 그깟 가방이 뭐라고 이렇게 하느냐면서요. 제가 가방 때문에 이러나요? 길게 말하고 싶지도 않고 도저히 대화도 안 통하는 인간 같아서 그냥 갈라서자고 했습니다. 남의 물건 훔쳐가는 너네 엄마도 질리고 자기 것도 아니면서 뻔뻔하게 하고 다니는 네 여동생도 진절머리 난다. 무엇보다 와이프가 그렇게 힘들고 싫다는데도 지 귀찮고 피곤하다고 모른 척하고 나보고만 참으라고 하는 너한테 정 다 떨어졌고 더는 꼴도 보기 싫다고요. 가족끼리 뭘 그렇게 어쩌고 하길래 긴 말 필요 없고 이혼할 거다. 너네 엄마고 동생이고 확 신고해버리고 싶은 거 참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 얘기가 나오면서 대판 싸우게 됐죠. 저는 그 후로 이혼 얘기를 제대로 하려고 다시 집에 들어갔고 협의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진심으로 이혼하자고 나오니 그제야 겉으로만 자기가 잘못했고 엄마한테도 오지 말라고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수도 없이 힘들다고 했을 땐 참아라, 가족끼리 왜 그러느냐 했으면서 막상 이혼이 코앞으로 닥치니까 그제야 엄마를 말려보겠다는 겁니다. 저는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이혼할 거라고 했어요. 남편은 이혼 못한다고 버텼고 그 와중에 어머님 전화 와서 저한테 또 따지는 겁니다. 시어머니를 도둑년 만들더니 그까짓 가방 쪼가리 때문에 이혼 어쩌고 하냐면서요. 저도 폭발해서 따졌죠. 네, 그까짓 가방 쪼가리 때문에 이혼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까짓 가방 쪼가리를 말도 안 하고 훔쳐가시는 건 어머님 아닌가요? 뭐? 훔쳐? 네, 훔친 걸 훔쳤다고 하지 뭐라고 하나요? 저 이혼하는 거 어머님 때문이에요.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마음대로 쳐들어오질 않나 살림살이 다 참견하고 아무거나 집어가고 훔쳐가고 진짜 질리네요. 다른 사람한테 말했더니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 정신병자가 어딨냐던데요. 야, 정신병자? 네, 저는 더 못 참겠고 무조건 이혼할 겁니다.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으면 고작 그딴 걸로 이혼이니 많이. 어머님 아들 딸보다는 가정교육 제대로 받았어요. 최소한 남의 물건 손대고 함부로 갖고 가면 안 된다는 건 잘 알거든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분통이 안 풀려 신우 결혼할 남친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어쩐 일이세요? 혹시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요? 우리 이혼한다는 얘기. 네? 아니요. 미영이한테 들은 거 없는데. 갑자기 이혼이요? 무슨 문제 있으세요? 신우가 지 남친한테는 말을 안 했나 보더라고요. 그렇겠죠. 지도 곧 결혼하는데 안 좋은 얘기 하고 싶지 않았을 테니. 그래서 제가 다 얘기해줬습니다. 내가 왜 이혼하는지, 그 집이 어떤 분위기인지, 네 예비 장모는 어떤 사람인지요. 자기가 집 구하는 돈 보태줬다고 유세 떨면서 이틀에 걸러 집 함부로 찾아오고 뒤지고 물건까지 마음대로 훔쳐가면서 도리어 가족끼린 그래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네 와이프 될 사람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나한테 반말하면서 도리어 싸우더라. 결혼하면 도둑질하는 장모 조심해야 될 거다라고요. 그리고 나도 결혼 생활 동안 너무 질려서 6개월 만에 이혼한다. 결혼하는 건 네 마음이지만 처가댁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최소한 알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전화했다라고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앞으로 가족 모임에서 나는 보기 힘들 거라고 말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그래도 말하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이혼 서류 남겨놓고 짐 챙겨서 친정으로 왔는데 며칠 뒤 남편이 전화가 와서 너 때문에 내 동생도 파혼당할 위기라고 따지는 겁니다.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틀린 말 한 게 한마디라도 있으면 어디 말해보라 했죠. 그랬더니 저보고 지독하네 어쩌네 하면서 좋다고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날부로 그 집에 있는 제 가전, 가구 싹 빼와서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과는 협의로 바로 이혼 진행했고요. 그 과정에서 어머님이 전화와서 신혼에도 결국 파혼했다고 이제 속 시원하냐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 이혼도 딸 파혼도 다 어머님이 자초하신 거라고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마시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결국 제 결혼 생활은 파국으로 치달은 뒤에야 끝이 나게 되었어요. 결혼 생활 1년 정도 하고 아이도 가질 계획이었는데 차라리 결혼 초반에 이렇게 빨리 끝난 게 어찌 보면 더 다행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랑해서 한 결혼인데도 너무 막장으로 싸우고 끝이 나서인지 미련도 한톨 없고 오히려 속만 시원합니다. 이혼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생각 말고 인생에서 큰 액땜을 했다 생각하고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사는 동안 내내 마음고생하고 속 끓이는 것보다 아니다 싶을 때 빨리 끊는 것도 답인 것 같거든요. 그런 개념 없는 인간들은 싹 지워버리고 제 인생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